최근 세계 5위의 독일 해운 업체인 하팍로이드에서 대규모 선박 발주 계획을 재추진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조선 업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30일 트레이드윈즈 등의 외신과 조선업계의 설명에 의하면 이번에 독일 하팍로이드에서 다시 추진하는 발주는 23,000 TEU급의 대형 컨테이너선 최대 12척으로 LNG 추진 시스템 탑재를 기준으로 한 척당 평균 가격이 1억 5천만 달러에서 1억 7천만 달러 정도, 즉 하나로 적게는 1,750억 원에서 많게는 2천억 원 수준인 것을 고려해본다면 하팍로이드에서 계획하고 있는 발주의 규모가 무려 20억 달러, 즉 2조 3천억 원대의 대규모 발주를 두고 한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것이죠. 독일의 세계적인 해운업체 하팍로이드는 이번 발주를 위해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중국의 후둥중화조선과 지양난조선 등의 조선업체들을 유력한 후보군으로 압축하고는 오는 2023년에 선박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각각의 가격을 포함한 제안서를 요청했죠.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조선업체들이 이번 선박 발주를 놓고 치열하게 수주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중국 업체들이 정책 금융을 통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에 비해 한 척당 적게는 1,0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500만 달러까지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렇게 정부의 도움을 받으며 가격 면에서 매우 유리한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한국 조선업체들의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오히려 떨고 있죠. 중국 업체들이 한국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이미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인데, 때는 지난 2017년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해운업체인 프랑스 CMA CGM사의 초대형 LNG 추진 컨테이너선 9척을 중국의 SES 조선에서 정부의 선박 금융 지원을 기반으로 한 가격 경쟁력을 최대한 어필하며 결국 세계 최초로 수주하는 데 성공하면서 중국 조선업계에서는 한국을 이겼다며 매우 좋아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 7개월이 지난 2018년 4월에 한국의 현대중공업에서도 싱가포르 EPS사의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한국의 현대사무중공업에서는 지난 15일 중국을 제치고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세계 최초로 발주처에 인도하는 데 성공한 반면, 7개월이나 앞서 수주하는 데 성공했던 중국의 SES 조선은 지난달 중순까지 발주처에 인도하기로 했던 초대형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아직까지도 넘겨주지 못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조선업체에서 수주에는 성공했지만 제 시간에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심각한 기술력 부족 때문입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등의 대표 조선사들은 LNG 추진선의 핵심 기술인 고압 천연가스 연료 공급 시스템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 업체의 기술력에 의존해야만 하는 큰 차이점이 있죠. 이 외에도 고성능의 엔진과 관련된 기술 부문 등 한국에 비해 현저히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박 인도가 미뤄질 경우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계약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 조선업체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중국에 월등하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세계 5위 해운업체인 독일 하팍로이드의 2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선박 발주권에 있어서도 우수한 자체 기술을 앞세운 한국이 가격만 낮추는 중국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할 듯 보이죠. 중국이 세계 최초라며 자신있게 나섰다가 대한민국의 강력한 한방에 이번 케이스와 유사하게 무너져버렸던 일이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는 바로 전세계 최초로 폴더블 폰을 세상에 선보였던 중국의 로열입니다. 때는 2년 전인 2018년, 당시 전세계에서는 최초의 폴더블 폰 공개에 대한 이슈로 열기가 뜨거웠고, 그 관심은 삼성과 화웨이에 쏠려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 최초의 폴더블 폰 공개는 삼성도 화웨이도 아닌 2012년 설립된 중국의 스타트업 로열에서 깜짝 발표하면서 전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차지함과 동시에 주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중국 로열의 폴더블 폰 제품은 말 그대로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만 붙었을 뿐 기능이나 완성도 면에서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는데, 로열의 폴더블 폰 플렉스 파일을 접해본 사람들의 대부분이 너무 두껍다, 완전히 펴지지 않고 살짝 접히는 느낌이 든다, 접을 때 생각보다 많은 힘이 든다, 접으면 마치 뚱뚱한 지갑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완성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 삼성전자의 경우 중국 로열의 근자감이 깔린 기습 공개로 세계 최초의 폴더블 폰 타이틀은 놓쳤지만 현재 갤럭시 Z 폴드 2까지 공개하면서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을 압도적으로 휩쓸어 버렸습니다. 특히 최근 공개한 갤럭시 Z 폴드 2 제품의 경우 세계 최초로 1.4 레이디어스, 즉 1.4mm 원의 크기로 휘어진 세계 최소의 공유를 구현해 가장 완벽하게 접히는 폴더블 폰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화제의 중심에 섰죠. 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폴더블 폰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디스플레이 내구성에 대해서도 이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중국과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며 한국의 위상을 높였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국은 세계 최초의 폴더블 폰, 세계 최초의 초대형 LNG 추진 컨테이너선 수주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따내기 위해 능력치를 넘어서 무리하게 이를 진행시켰다가 결국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강력한 한방을 선보이는 한국에 제대로 참교육 당한 것이죠. 감사합니다.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과 단체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이크 곤잘레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15일 헤리티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의 창시자와 중국 공산당 후보그룹이 파트너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곤잘레스 연구원은 BLM 운동을 최초로 조직한 인물 중 하나인 알리시아 가자가 운영하는 벤처기업 블랙퓨처스랩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기보 버튼을 누르면 블랙퓨처스랩은 중국계 진보협회가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프로젝트라는 설명이 나온다고 했다. 가자는 지난 2013년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미국 전역으로 전파시킨 장본인이다. 곤잘레스는 CPA가 1972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설돼 최근에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중국 본토의 혁명적 사고를 옹호하는 친중국 좌파단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날 보스턴 CPA는 중국인들의 여권 갱신 업무를 제공하는 등 중국 정부의 파트너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또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는 최근 CPA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가자가 운영하는 BLM 글로벌 네트워크 재단란 단체는 현재 미국에 15개 지부를 두고 있고 캐나다와 호주, 유럽 등에도 지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녀가 지원하는 흑인 생명운동이란 단체는 미국의 50개 단체가 연합해 운영되고 있다. 흑인 생명운동은 홈페이지에 스스로를 반자본주의자로 규정하고 자본주의 제재하에선 흑인들의 해방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자도 지난 2015년 자본주의 하에서 흑인 생명이 중요한 세상은 출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곤잘레스 연구원은 전했다. 곤잘레스 연구원은 CPA가 지원하는 가자가 설립한 벤처기업 블랙퓨처스랩은 중국의 로비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봤다. 이 회사가 과거 흑인 사회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연방과 주지역 차원의 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해 옹호단체와 의원들과 함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BLM 운동을 통해 든 사회적 네트워크를 정치적 힘으로 바꾸기 위한 단체를 만들었다는 뜻이다. 곤잘레스 연구원은 중국은 올해 미국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방대한 선전 노력을 했다며 그들은 해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지난 19일 가자를 지원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CPA로 이 단체는 중국계 이민자를 지원하는 단체라며 보스턴 CPA처럼 중국 정부와 연관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곤잘레스는 AIT의 두 단체는 역사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은 매우 명확하고 두 단체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세계가 중국 바이러스와 전투 유해는 책임 물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중국과 세계보건기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유엔이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국이 무역을 유리해온 데다 전 세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에서 약 7분간의 화상연설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중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창설 7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거대한 글로벌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188개국에서
무수한 생명을 앗아간 보이지 않는 적인 중국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러스 발생 초기 중국은 국내 여행은 봉쇄하면서도 해외 항공편을 허용해 세계를 감염시켰다며, 심지어 그들이 국내 비행을 취소하고 시민들을 집에 가두면서도 그들 나라에 대한 나의 여행 금지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정부와 중국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WHO는 인간 대인간 전염의 증거가 없다고 거짓 선언했다며, 이후 그들은 무증상 사람들은 질병을 퍼뜨리지 않는다고 거짓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엔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밝은 미래를 추구하면서 세계에 이 전염병을 퍼뜨린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공격적인 동원을 시작했다며 인공호흡기를 기록적으로 생산했고 4월 이후엔 치명률을 85% 낮추며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을 개척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노력 덕에 세계 백신이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에 있고 도착 즉시 배포되도록 대량 생산하겠다며, 우리는 백신을 보급하고 바이러스를 격퇴하고 대유행을 끝내고 유례없는 번영, 협력, 평화의 새 시대로 들어설 것이라고 했다. 환경 문제를 거론하며 중국 때리기에도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매년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다른 나라 수역에서 남획하고 거대한 산호초를 파괴하고 어느 나라보다 독성이 강한 수릉을 대기로 방출한다며,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미국의 거의 2배이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작년 일방적인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한 뒤 그 협정에 가입한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고 자청했다. 특히 중국의 만연한 오염을 무시한 채 미국의 예외적인 환경 기록을 공격하는 이들은 환경에 관심이 없다면서 그들은 미국의 벌을 주길 원할 뿐이다. 나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중국의 수십 년간의 무역 유린에 맞서 싸웠다라고도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유엔이 효율적인 조직이 되려면 세계의 진짜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유엔 역할론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진짜 문제의 테러리즘, 여성 억압, 강제 노동, 마약 밀매, 인신, 성매매, 종교적 박해, 종교적 소수